네, 유형 9번과 10번 질문이 전체가 들어와서 이제 대략적으로 푸는 방식을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형 9번은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부등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절대값 기호가 하나일 때는 일단은 어떤 함수의 절대값이 k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였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한 번에 풀어줄 수가 있었어요. 사실상 처음에는 원리를 얘기했지만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이 하나이더라도 이렇게 절대값 바깥쪽에 있는 식이 상수가 아니라 x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됐었습니다. 절대값 안쪽에 있는 이 함수가 0보다 크냐 같거나 크냐 또는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했었고, 그러면은 딱 그 x의 범위가 경계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절대값 안쪽의 함수가 딱 0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대표 문제를 보면 첫 번째 것은 이제 x가 1이다를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면은 절대값 안쪽이 플러스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x가 마이너스인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음수에서 양수가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총 3가지 범위를 나눠서 푼다고 했습니다. 양쪽의 경계값인 마이너스 1과 1을 체크하고 말보다 작은 범위, 그리고 요 사이 범위, 그리고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풀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포함시키면서 이상으로 가지고 그 다음 1보다 작다, 세 번째는 x가 1 이상이다, 이렇게 3가지를 풀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앞에, 자, 이게 잘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때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예요. 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x 플러스 1은 음수겠죠. 이항을 시켜보면 됩니다. 이항을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1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명백하게 음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x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이것보다 작다 이렇게 성질이 되니까 음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절대값을 빠져나오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제 5x가 계산을 해볼게요. 2, 3, 1, 7이다.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가 되겠죠. 최종은 항상 이것과 이거의 공통인 범위로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겠죠, 여전히. 네, 그래서 이 양쪽의 범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의 진위를 금방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음수로 나오게 되고요, 뒤에 것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계산을 해주면 x가 1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서 이것과 이거의 공통 범위는 처음 가정에 해당되는 이것, 자, 이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공통 범위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부 다 양수로 나올 테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5x 플러스 1이 6보다 작다. 이제 x가 1보다 작다가 나와서 이것과 이거의 공통 범위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보다 작고 1보다 같거나 큰 거는 공통인 범위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해가. 그러면 이제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이것 또는 이것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으니 범위가 이어지죠. 그쵸? 이어지죠.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가 이렇게 한 번에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역시나 헷갈리면 언제나 수직선을 그려보면 돼요. 수직선을 그려서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상상을 할 때 이해가 되게 하려면은 많이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또 이제 1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또는으로 합쳐주면 이게 전체가 다 돼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정수 값들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가 있겠죠. 그러므로 합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혹시라도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만 조금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42번의 답은 742번에 다 마이너스 1이 맞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똑같이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수업 때 설명했죠? 이것은 어떤 거와 같다?
절대값 3-x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다뤄주면 역시나 얘가 0이 되는 x값인 3 이게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일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마일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똑같이 이제 위에 문제 연습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2를 기준으로 또다시 이렇게 세 뭉텅이로 범위를 나눠야겠죠. 자, 근데 마지막 문제와 좀 다른데 사실 이건 수업 때 한번 풀어봤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 얘기했었냐면 4 빼기 절대값 x 빼기 3까지를 가장 바깥쪽 안쪽에 있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로, 자, 이거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함수 전체를 그냥 이제 fx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틀이 절대값 f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먼저 이걸 펼쳐주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fx를 넣어줄 수 있어요. fx 자리에 다시 원래대로 넣어주면은 4 빼기 절대값 x 빼기 3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식을 조작하면 됩니다. 양변의 마사를 빼서 마이너스 9 x 빼기 3의 절대값,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주면은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서 x 빼기 3 그리고 9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부등식에서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절대값을 씌운 건 항상 0보다 같거나 큰데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x 값이 모든 실수가 되니까 볼 필요가 없겠고 여기만 봐주면 되겠죠. 이 오른쪽은 마이너스 9와 9로 이렇게 펼쳐주는 것이었고 3을 더하면 마이너스 6 x 12다 이렇게가 바로 이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답을 확인해 보면 답이 맞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 번씩 다시 연습을 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유형이 조금 말표현 때문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그냥 이제 한 번만 제적으로 해가 뭐 존재한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 그냥 다 보고 과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x-2라는 이 값은 범위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그런데 k 플러스 2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은 x값 존재한다는 거는 k 플러스 2 값이 0보다는 같거나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해가 존재한다는 말보다는 해가 없도록 하는 상황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가 없을까? 이 k 플러스 2가 값이 애초에 음수이면 되겠죠. 이 값이 음수가 되어버리면은 이 왼쪽 얘가 절대값 주는 게 음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k 플러스 2가 음수다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해가 없게 되는 건데, 해가 존재한다는 건 해가 없대의 반대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에 완전히 반대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는 상황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거에 뭐 제가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여집합, 집합을 아직 안 뺐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줘서 이제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상황이 해가 없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면 이거에 반대로 범위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밑에 거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주의사항, 만약에 문제에서 이 부등호가 이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0보다 작다가 된다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이거의 범위는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될 거예요. 자, 이게 딱 0이 되는 상황도 포함이 된다는 말인데 왜 그러냐? 얘가 딱 0이 되면은 아까 전에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같은 거에 0에 같은 거에 걸릴 수가 있어서 해가 존재하게 돼요. 근데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딱 0이 되더라도 이게 0보다 작은 상황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 값은 딱 0부터 0 이상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제 절대값 x 빼기 4가 0보다 작게 되는 거에 해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되고요. 내가 지금 프린트에 이렇게 이제 특수한 해에 대한 상황을 전부 다 조금 정리를 해서 나눠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참고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해서 어쨌든 2를 먼저 넘겨주고 써야겠죠. 3x 빼기 4 왼쪽에 이렇게 남겨놓고 a 빼기 2라고 해준 다음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은 이게 항상식이 성립해야 돼요. 따라서 이 a 빼기 2라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네, 0보다 작은 숫자, 그러니까 얘가 음수여야지만 어떤 음수보다 이 절대값 주는 게 크다라는 말이 항상 성립하겠죠. 자, 이게 왜 여기 등호가 포함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 등호가 이렇게 포함
포함이 되게 되면은 이게 딱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아니라 x가 3분의 4가 될 때는 딱 이 왼쪽에 0의 값이 되는 거니까 0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애초에 이게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부등호를 줬다면 이거의 모든 실수가 될 조건은 여기도 등호가 포함돼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한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고요. 사실 이제 1차 부등식보다 지금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부등식의 풀이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그 다음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